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면 안 됩니다. 2025년 당신의 자산이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언론이 쉬쉬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은행 통장, 당신의 집, 당신의 노후 자금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5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밝히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섭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위한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위기.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며 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요동치며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불안한 고용시장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은퇴를 앞둔 분들은 모아둔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잠식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복합적인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감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당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이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금리 인상기의 취약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 경제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둔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며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연금 고갈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고평가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거품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2025년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메시지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을 직시하고 스스로 자산을 보호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환율 변동성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원화 가치는 더욱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기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옵션을 고려해야 할까요? 2025년 한국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 투자 옵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하여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안전자산 및 국내 채권, 예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주식 및 ETF입니다. 먼저 안전자산 및 국내 채권, 예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자산의 보존입니다. 예금은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고금리 시기에는 예금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금의 가장 큰 단점은 낮은 수익률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겨우 따라가거나 오히려 실질 구매력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채권의 경우 국채와 같은 우량 채권은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채의 경우 신용 등급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지만 국채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국내 채권의 장점은 예측 가능한 수익률과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환율 변동성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국내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채권 역시 낮은 수익률과 함께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 상황에서는 채권 발행 주체의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기업의 부도율이 높아질 경우 채권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리가 글로벌 금리 흐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채권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동일한 위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옵션인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주식 및 ETF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글로벌 경제 전체가 동시에 침체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SP500 ETF나 나스닥 100 ETF와 같은 인덱스 투자는 개별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SP500 ETF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쟁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해외 투자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환율 해지 효과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원화 약세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지 수단이 됩니다. 즉,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달러로 보유한 자산의 원화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여 전체 자산의 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기업들이 존재하며 투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성향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해외 투자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환율 변동성입니다. 원화 약세가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화 강세 시기에는 해외 투자 수익률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하면 달러 자산의 가치 보존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세금 및 수수료 문제입니다. 국내 투자와 비교할 때 해외 투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환전수수료 등 고려해야 할 세금과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언어 장벽이나 접근성 문제로 인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 정보 플랫폼과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 이러한 단점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학습하려는 노력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한국 경제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국내 예금이나 채권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산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제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주식 및 ETF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는 필수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투자를 뒷받침할 입증된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주식 및 ETF가 2025년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요 금융기관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성과를 비교해 봅시다. 지난 20년간 2003년, 2023년 KOSPI와 SP500 지수의 총 수익률, 배당 포함을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KOSPI는 약 200% 상승한 반면 SP500은 약 6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고려할 때 엄청난 차이입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탄력성에서도 SP500은 KOSPI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은 특정 산업,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변동에 더욱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경제 전반에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연구 결과 또한 해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JP 모건의 장기 자본 시장 가정 Long-Term Capital Market Assumptions 보고서는 향후 15년간 다양한 자산 클래스의 예상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진국 주식주로 미국이 신흥국 주식 한국 포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JP모건은 또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일 국가에 대한 집중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찰스 슈왑의 설문조사 및 연구 자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과 실제 수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슈왑은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때 투자 포트폴리오에 해외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달러 강세 시기에는 미국 자산이 환율 효과로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위기가 원화 약세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블랙록과 vanguard와 같은 대형 투자 펀드들의 보고서는 ETF를 통한 해외 투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낮은 운용 보수와 높은 유동성, 그리고 폭넓은 분산 투자 효과는 ETF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특히 이들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ollar cost averaging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하여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통해 해외 투자의 효과를 입증해 봅시다. 사례 1.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KOSPI는 폭락했습니다. 만약 당시 한국 자산에만 투자했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전에 일부 자산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시장에 투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달러 가치는 원화 대비 폭등했고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 속에서 달러 자산이 훌륭한 방어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비록 1997년에는 해외 투자가 지금처럼 쉽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례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기업들의 빠른 회복력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이중고를 겪으며 회복 속도가 더뎠습니다. 당시 SP500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후 몇 년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3.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고령화 및 저성장 국면.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상승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미국은 끊임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들을 배출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혁명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미국 시장에 엄청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투자가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사례들은 2025년 한국 경제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주식 및 ETF가 단순한 투자 선택을 넘어 자산 보호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부가 모든 위험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 비용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옵션이라도 세금과 수수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수익을 온전히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는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 채권 및 예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입니다. 이자소득세. 은행 예금이나 국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5.4%의 이자소득세,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됩니다. 이는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고 84만 6천 원만 통장에 입금됩니다. 종합과세. 만약 금융소득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다양하며 이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